자, 입문 초급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 간단하게 지난 시간 거 체크해 보는 시간 하고요. 그리고 음악의 3요소, 활동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의 핵심인 코드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함께 잘 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야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그러면 그 알아야 되는 대상이 음정이다. 그리고 개 이름의 이름도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런 얘기 드렸고, 그 음정의 원리에 의해서 기타가 잘 만들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주하기 쉽다라는 말씀과 함께 개 이름을 연습해 보시기를, 실전에서 실기로 연습을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당연히 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익히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꾸준히 뮤직을 무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단순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타를 처음 배워서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시적인 게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그리고 작게라도 내가 기타를 배워서 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음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번 체크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음들은 너무나 많지만 음악에서 기준은 12칸의 음을 지정해 놓고 그 중에서 개 이름은 7개로 정해 놓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음은 12개인데 개 이름은 7개니까 무언가 나머지 부분 5개의 부분들은 이 7개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도하고 레 사이는 2칸 온음이고 레 미도 그런데 미파 음과 시도는 1칸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메인 7개의 개 이름에 각 번호도 부여가 되고 또 그 개 이름이 영어로도 읽혀진다 그리고 한글로도 읽혀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 이름의 기준은 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라가 A가 되고 가나다 순으로는 그게 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과 또 우리 한국어 이름을 함께 암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 이름의 사이를 단위를 도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도하고 레 사이를 2도, 도미를 3도, 그리고 도 스스로를 1도라 이렇게 명명하긴 했는데, 이 중에서 2도와 3도, 6도, 7도는 길고 짧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2도, 장3도, 뭐 단2도, 단3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도와 함께 그리고 4도, 5도 나머지 3개의 음은 완전 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도도 완전 1도, 그리고 4도도 완전 4도, 5도는 완전 5도라고 하고요. 그 완전 4, 5도에서 반음을 더 올리면 증이라고 하고 반음을 낮추면 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 이름의 거리의 원칙에 의해서 2도하고 7도는 정말 잘 안 어울리는 불협화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불협화음도 음악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죠. 나중에 코드를 하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3도하고 6도는 친구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화음입니다. 그래서 3도로 화음을 넣거나 그리고 나중에 6도로 화음을 넣으면 상당히 그래도 그럴싸하게 어우러지죠. 근데 4, 5도는 그 자체로 만나면 혈맹처럼
아주 완전 화음이라고 해서 가장 완벽한 화음을 이룬다고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완전 화음은 가족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도와 4도와 5도는 완전 화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게이름 간의 거리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악기 기타를 통해서 지판이 이렇게 그 플랫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음씩의 차이인 기타로 연주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래서 6번 줄부터 잘 튜닝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이름을 천천히 연주해서 메트로놈 120에 맞추는 목표까지 연습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매일매일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자, 오늘은 새로운 학습 목표로 미션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의 3요소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음악 활동의 3요소를 함께 이렇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학습 내용이죠.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게 확장성을 가지고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워서 코드를 잘 만들어 오는 것이에요. 실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일단 머리로 만들어 오는 것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엇으로 칠까요? 이렇게 질문을 가끔 드리거든요. 기타는 손으로 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정답은 일단 머리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거를 기능으로 옮기고 연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코드를 잡는데 그 코드를 어떻게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정확하게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악의 3요소를 먼저 알아볼까요?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음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이루는 절대 세 가지 요건은 첫 번째 리듬, 그리고 두 번째 멜로디고요. 세 번째가 화성입니다. 리듬은 박자와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박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의한 진동수, 그런 것들을 이제 리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멜로디는 말 그대로 음의 높낮이죠. 그래서 음이 높고 낮은 음들을 가지고 음악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음은 그 음들을 가지고 두 개 이상의 음이 어우러져서 서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화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중에서 제일 급한 거는 그 화음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급한 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화음을 다른 말로 기타에서는 코드라고도 하는데, 그 화음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멜로디하고 리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멜로디 라인을 지난 첫 시간에 숙제를 드린 이유는, 그거는 어떤 한도 끝도 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숙제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멜로디 연습은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듬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박자는 음악에 있어서의 최상위 법과도 같은 건데, 근데 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제일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것이 리듬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일단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보통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급한 불을 먼저 끄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타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당장 급한 거는 화음, 곧 코드의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학습 과제도 화음인 코드를 만들어지는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코드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음악을 활동하는 데 세 가지 영역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음악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람하는 영역이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떤 영역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연주회도 가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함께 관람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연주의 영역이 있는데 이 연주의 영역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타를 배우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의 3대 로망 중에 하나가 이 연주인데요. 여행하고 싶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와 함께 세 번째 나만의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라는 것이 세 번째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 연주 영역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연주의 영역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론이든 어떤 천재성이든 느낌이든 어떤 자기 필에 의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이죠. 창작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음악을 시작하는 분들의 또 새로운 도전 과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 드리면서, 이 음악 활동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그래도 보통은 관람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주의 영역까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도 가지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창작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드는 곧 화성, 화음이라고 하는데 아까 음악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제일 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이 화성이 곧 코드입니다. 코드는 개 이름 3개를 이렇게 화성을 이루도록 쌓아놓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조건은 꼭 3도씩 쌓아야 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탕 기준이 되는 음을 비롯해서 항상 3도를 쌓고 그 위에 3도를 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3도 위가 미가 되겠고 미를 그 미 위에는 솔이 되겠죠. 그래서 도, 미, 솔 요 세 개의 개 이름이 하나의 코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어렵진 않으니까 3도씩 쌓아진다라는 개념, 그리고 세 개의 개 이름이 함께 하나의 코드를 이룬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요 세 코드 안에서는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근본이 되는, 또 바탕이 되는 근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루트음이라고도 하죠. 근데 반드시 3도씩 두 개를 쌓아 놓았는데 한쪽은 장삼도고 한쪽은 단삼도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하고 미는 중간에 반음이 없고 도하고 레도 온음, 레하고 미도 온음이기 때문에 반음이 없으니까 장삼도가 되고, 미하고 솔은 중간에 미하고 파가 반음이 있기 때문에 단삼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코드가 장단조가 바뀌게 되고 그 표기도 그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의 정체성은 장조와 단조가 있는데 근음을 비롯해서 바로 위에 있는 중간음이 장삼도이면 그것은 메이저, 곧 장조의 코드가 되고, 그것이 단삼도일 때 반드시 그 위에는 장삼도가 될 텐데요. 그 가운데 듬이 단삼도이게 되면 그 코드는 마이나 곧 단조의 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표시를 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차피 장조와 단조밖에 없기 때문에 표시를 다 하지 않고 단조인 코드에만 소문자 M자를 붙이고 장조인 코드는 대문자 M자를 생략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알파벳 하나만 덩그러이 C 이렇게 돼 있으면 대문자 M자가 생략되어 있는 장조의 표시인 거고요. C 마이너는 C에서 소문자 M자를 같이 붙여서 C 마이너 표시를 별도로 하게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미솔은 중간 미가 장삼도이므로
C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C 코드, M자를 생략해서 C 코드라고 하고요. 그럼 이 코드를 C 마이너로 만들려면 가운데 있는 미를 단삼도로 만들기 위해서 미를 반음 내려서 미 플랫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 미 플랫, 솔이 돼야지만 C 마이너 코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해 잘 하셨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근음을 중심으로 가운데 음이 장3도일 때 메이저, 장조가 되고 가운데 음이 단3도일 때 단조의 음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는 가운데 음에 의해서 성격이 규정되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3도는 그 반대로 꼭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은 가장 최상의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데 그 기준에 짧고 긴 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음도 꼭 길고 아니면 짧고 짧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는 길고 짧아야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이룬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븐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븐 코드란 기본 코드에서 7번째 개 이름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음을 중심으로 해서 3도씩 개 이름을 2개를 더 쌓아서 총 3개의 개 이름을 이렇게 기본 코드로 또 뭐 장존지 단존지는 서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3개의 개 이름으로 코드를 만드는데 그 개 이름 위에 그 코드 위에 7번째 개 이름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7만 써 있으면 그것은 단 7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장 7도도 있겠네요. 장 7도는 7자 앞에 대문자 M자를 써서 단조 코드에 소문자 M자를 쓰는 것과 구분해서 숫자는 앞에 장 7도에만 장음에만 대문자 M자를 붙이게끔 그렇게 구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부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면 장7도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 음계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미파 하나만 반음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온음입니다. 근데 그 시까지 안에서는 미파만 반음 하나에 나머지는 다 온음인 이 관계, 이게 장7도예요. 그러니까 장7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되고요. 단7도는 그 반음 하나 들어있는 그 사이의 음 중에서 장7도에서 반음을 하나 더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시 플랫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세븐 그러면 단7도니까 C 플랫이 되고 메이저 세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개 이름 C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고 하나 팁 드리면 7도는 곧 결국은 거꾸로 보면 2도 직전음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옥타브가 달라서 개념을 보면 거의 직전음이기 때문에 장7도 그러면 직전음과의 관계 반음 간의 관계고 단7도 그러면 직전음간의 관계 근음부터 온음과의 관계가 단7도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서로 암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기로 또 그런 기준으로 해서 7도를 얹어주시면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거 7도 곧 거꾸로 보면 2도라고 그랬죠. 제가 개 이름 간의 간격 그 다음에 관계성에서 2도와 7도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완전 불협화음의 관계라 그랬죠. 사람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힘든데 음악은 이런 불협화음도 꼭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도, 7도 이 개 이름 코드도 음악에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화음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도의 화음도 잘 기억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코드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꾸 들어보시면 그리고 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 이름의 관계성 이것들을 먼저 잘 이해하시게 되면 코드의 구성 원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안 해보셔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일단 기타는 머리로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먼저 머리로 잘 이해하시면 손으로 하는 실습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확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려우시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 오늘 배웠던 코드 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어떤 개 이름이 어떤 코드를 구성하는지를 펜으로 만들어서 적으셔서 댓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장조를 만드셔야겠죠. C, D, E, F, G, A, B 총 7개의 장조 그리고 단조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에서 총 7개 그리고 7 코드 C, 7, D7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고 C 메이저 7, D 메이저 7에서 코드를 쭉 만들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올까요? 저도 기대가 되고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 정답에 가까운 분들이 누구신가 저도 사뭇 기대가 됩니다. 한번 천천히 원리를 이해하면서 코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드렸던 그 내용도 시간이 될 때마다 개 이름의 어떤 거리 그리고 관계성 이런 것들도 꼭 숙지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쉽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도 기초 강의 두 번째 거 잘 기억하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연습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